조용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포근히 감싸안은 12월의 어느 날. 성벽이 되게 높구나. 이게 큰 지역에 가면 이게 읍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면서 이 읍성한테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얘기 좀 나한테 해줄 수 있겠니? 궁금하네요.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처럼 굳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홍성에서의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고려 초 토성으로 세워진 홍주성은 조선 세종 때 석성으로 쌓아 올려진 뒤 그 모습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홍주성에서 내려다보면 홍성 도심은 물론 넓고 기른진 내포의 상가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와, 밖에서 성벽을 보는 거랑 또 안쪽을 보는 거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와, 아니 완만해서 여기가 별로 높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다 보이는구나. 이야,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오늘 눈이 이렇게 오네. 시간의 장벽과도 같은 성곽길을 걷다 보니 잊고 있던 추억도 떠오릅니다. 동네 모여서 친구들이랑 눈싸움, 눈으로 놀이했던 게 생각나는데 이 친구들은 뭐하고 살고 있나? 한 20, 30년 지나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긴 하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시집장가는 갔나? 애들은 낳았나? 굉장히 궁금해지는 하루네요. 홍성의 과거 이야기도 궁금해지는데요. 홍성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홍주선 역사관에 찾아갔습니다. 전시관에 들어서자마자 과거 홍주읍성의 모습을 미니어처로 재현해 놓은 전시물이 제일 먼저 반깁니다. 지금 방금 제가 봤던 홍주성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모형으로 해놓으니까 한눈에 보기 좋고 옛날엔 이런 모습이었구나 네, 또 그렇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실제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870년에 고지도를 보고 이렇게 모형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읍성의 둘레가 1772m였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현재 남아있는 길이는 안타깝게도 약 810m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쭉 연결돼서 지금 남아있는 건물은 총 4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홍성이잖아요. 그럼 네네. 홍성성이어야지 왜 홍주성이에요? 1913년, 14년도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에서 지방을 다 개편을 해버려요. 그때 우리 지역에 이 이쁜 홍주라는 지명을 없애고 홍주의 첫 글자하고 우리 옆 동네 결성의 성자를 가져와서 여기를 홍성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홍성이라고 지명을 쓴 지는 이제는 약 1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주에 이어 홍성이라 불리고 있는 이 터전엔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홍성 각지에서 발굴된 유물들만 봐도 그 역사를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값비싼 전시물은 따로 있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요 진품 명품에 나왔던 석천 한유도라는 그림을 약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당시에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진품명품에 나왔어요? 네네,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정가가 네. 조금 비쌀 것 같은데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 그림은, 네, 그 당시에 감정가가 15억이 나왔었어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당연히요.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은 조선시대 영조임금 때 그림이고, 그리고 이 그림에 풍속하면서 인물아이고 신기하게도 실존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조임금 때 인물로 전일상이라는 인물, 저 남자분이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시군요. 네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추측입니다. 여름입니다. 저 아저씨가 말을 씻기고 있는데 좀 옷을 벗고 우통을 벗고 계셔가지고 네. 더운 여름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아닌가. 맞습니다. 예. 홍성은 예부터 일제의 탄압을 많이 받았던 지역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발벗고 나선 사람들 덕분에
역사적 인물이 많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인물은 김좌진 장군 아니신가요? 네, 맞아요.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백야 김좌진 장군이십니다. 네, 청산리 대첩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 그 사이에 10여 차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고 거기서 정말 큰 대승을 거두었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독립군들한테 한 번 더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이게 와서 보니까 역사도 깊고 이야기도 많아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중심지이자 토글 새우젓으로 유명한 곳이죠. 광천읍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여기 굴을 지나왔더니 새우가 이게 떡하니 자리하고 있네요. 여기 광천이 이 새우젓으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곳곳을 좀 다니면서 여기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960년대만 해도 새우젓을 사기 위해 하루에도 100여 척의 배가 드나들었다는 광천읍.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광천 새우젓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홍보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 당시 풍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이 70년대 초까지 포구촌락이었었어요. 서천, 대천 이쪽에서는 안면도 태안에서 각 고장의 특산물을 장배나 고깃배에 싣고 와가지고 이곳에서 물물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어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아주 부자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당신 이리 와보시겠어요? 이걸 보면은 광천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실사 커팅의 필름 표현이거든요. 이거 광천의 역사 속으로 빠져들 거예요. 한순간에 지나칠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사진인데 필름으로 돼 있어서 눈에 쏙 들어오는데 배도 있고 거래하는 것도 있고 아이고 어지러워. 뭐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서보세요. 여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일할 때 어른들이 막 구음으로 소리 내는 거 노동요 그거 아니에요? 노동요라고 하는데요. 전남에서 신안 고기 푸는 소리 그 어음노동요를 따왔고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 멸치잡이나 새우잡이를 할 때 그 힘들잖아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임새를 넣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와 여기 토굴 모형을 해놨네요. 장독대도 있고. 네. 여기가 토굴 새우젓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예전에는 보관을 조쟁이라는 항아리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고람젓이 되고 썩고 부패돼가지고 고 윤병원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요. 오서산 자락에 있는 폐광에다가 이 새우젓을 60독을 그냥 실험 삼아 보관을 했어요. 근데 그의 김장철에 가보니 아주 향이 좋고 맛이 좋게끔 숙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일대에 토굴이 굉장히 많겠네요. 네, 거의 상가들이 자기만의 토굴을 가지고 있어서요. 예, 직접 한번 가보시겠어요? 직접 보면 좋죠. 네네. 현재 광천읍에는 170여 개의 새우젓갈 판매점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토굴 새우젓 거리가 따로 있을 정도죠. 여기 토굴 새우젓이 많다고 해서 왔는데 진짜 많아요. 여기도 토굴 새우젓, 저기도 토굴 새우젓. 토굴 새우젓 거리가 조성이 돼 있네요. 야, 여기도 토굴 새우젓이네. 한번 가볼까요? 이러고 계신가 봐요. 네. 대장 정리하느라고요. 정리 중이셨구나. 여기가 토굴 새우젓이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네, 맞아요. 아버님 때부터 저희까지 2대째 토굴 새우젓을 하고 있는데 한 70년 역사가 있어요. 저 한 번도 토굴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토굴에서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사러 와서
구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구경하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 이 어려운 것을 제가 오늘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 걸음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정말요? 지금도 마을엔 40여 개의 토굴에서 새우젓을 숙성시킨다는데요. 사장님의 토굴도 가게 바로 뒤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와, 아니 진짜 산 밑을 파서 이렇게 토굴이 있네요? 아니 굉장히 깊어요. 예. 바깥에하고 안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다운 씨 좀 머리 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겸손하게. 겸손하게 네, 이렇게 오시면 네, 됩니다. 겸손하게 네, 따라가겠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오십시오. 토굴 안이 이렇게 한두 사람 지나갈 정도의 크기네요. 제가 여기 새우젓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크기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와, 토굴 안에는 각종 새우젓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치면 광천 새우젓만의 깊은 맛이 난답니다. 와, 여기 새우독이 굉장히 많네요. 네. 아이고, 아우, 이제 허리를 펴네요. 이거 뭐예요? 여기 직접 다 파신 거예요? 굉장히 투박하니. 옛날에 와. 아버님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조사서 이렇게 판 거예요. 조샀다고요? 네, 망치하고 징으로 해서 오. 이렇게 다 수작업이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다운 씨 여기 좀 따뜻하지 않아요? 예. 안 그래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여기 좀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밖이 이제 영하 한 10도 가까이 되니까 뭐 체감온도까지 치면 더 추운 날씨인데 여기는 영상 15도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 20도 정도 차이 나니까 굉장히 따뜻하죠. 그다음에 습도는 한 85% 정도. 그래서 온도하고 습도가 1년 내내 거의 비슷해요. 얼핏 보면 다 같아 보이는 새우젓이지만요. 새우를 잡는 시기와 담그는 시기에 따라 그 이름과 맛 또한 달라진답니다. 새우젓이 뽀얀 게 맛깔나게 생겼네요. 네. 저는 새우젓이 다 그냥 비슷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색깔도 조금 틀리고 크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새우가 이제 계절별로 이제 봄에 잡아서 봄젓, 이제 5월달에 잡으면 오젓, 6월달에 잡으면 육젓, 가을에 잡으면 추젓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요건 육젓인데 좀 크기가 좀 크죠.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얘는 조금 날씬하고 통통하고 길이도 한눈에 알아보겠는데요. 한번 새우젓, 육젓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한번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짜네요. 굉장히 짭조름한데 짠맛이 딱 지나가고 나면 좀 단맛이 나는데요. 예전에 보리밥 세대 아세요? 이 보리밥에서 네네네네. 고추를 반을 쫙 갈라서 육젓을 딱 집어 넣어놓고 딱 해가지고 보리밥 한 술 먹고 이거 하나 넣고 예전에 최고의 일미였지. 아들이나 손자까지도 계속 이 맛있는 토굴 새우젓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할 거예요. 광천읍엔 새우젓 외에도 이름난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충남 무형문화재인 홍성 댕댕이장입니다. 계세요? 예. 계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바깥에 홍성 댕댕이 장인이라고 써 있어가지고요. 백기자 선생님 댁이 맞나요? 예, 제가 봅니다.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추우신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얼핏 집공예와도 비슷해 보이는 댕댕이 공예는요. 댕댕이 덩굴의 줄기를 사용해 채반이나 바구니 같은 생활용품을 만들어 온 공예랍니다. 선생님 손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이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엮어 나가는 방식이 따로 있지. 옛날에는 수저통이니 그런 게 없어서
수저통도 만들어 쓰고 비누바구리도 만들어서 쓰고 그랬어요. 여기가 와, 어머, 여기 박물관인데요? 야, 그냥 너무 멋지다. 여기 바구니도 있고 공예 작품들도 많이 보여요. 예, 방 한 칸을 전시관처럼 만들어 지금까지 만든 일부 작품들을 보물처럼 소중히 보관하고 있답니다. 이게 수저통이에요. 네. 이제 작업할 때는 이걸 짧게 잘라가지고 이제 엮어 나가는데 하루 한나절은 걸릴 거예요. 이게 시간이. 하루가 넘게 걸려요? 예, 이게 섬세하게 이게 올이 가늘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세상에. 선생님! 예. 이거 어떻게 이게 꼭 맞춘 것처럼 이렇게 잘 맞네요. 여름에 쓰면 시원해요. 아, 이제 반멜 때라든지 특히 자전거 타고 논에 가고 밭에 가고 할 때 쓰고서 막 하면 바람이 술술 들어서 옆으로 빠져나가서 시원하고 햇빛은 가려주고 그래요. 바람이 그대로 저한테 올 것 같아서 정말 시원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시원해요. 결혼 후 홍성에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공예를 시작했다는데요. 공예를 통해 두 아이를 키우고 홍성 댕댕이장으로서의 명예도 얻었죠. 며느리를 보시면 이거 엮으시는 거 더 재밌게 오래 하실 것 같아요. 아,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거면 좋지. 나야 얼마나 좋아. 벌써 얼굴에 한바구스 미셨네요. 그렇지. 아니, 댕댕이 줄기를 이렇게 많이 꽂고 오셨어요? 아니 물에다 담갔다가 불려가지고서 작업하기 좋게 이렇게 이제 해서 가지고 왔어요. 벌써 퇴직한 지가 17년 됐는데 그 이전부터 뭐 2000년도 그때부터 이 댕댕이를 내가 끊어다 대줬죠.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탓에 옆에서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요. 장인의 곁에는 언제나 남편이 함께였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작품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요. 와서 배우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 누군가의 걸음은 시간이 되고 그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 천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쌓아온 홍성의 맛과 예술이 또 어떤 천년을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